아마 많이 할 게 없어서 시간이 함수가 얘기할 게 많이 없어서 시간이 좀 또 남을 수도 있어요. 잘 풀어오세요. 여기까지만 같이 함수까지 역함수까지만 같이 하고 유리 무리부터는 이제 다 따로 할 겁니다. 한번 최근에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자 시험 범위를 풀 거예요. 함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바로 문제 적용을 해볼게. 1대1 대응 뭐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요. 그냥 거기에 맞춘 문제만 바로 볼 건데요. 자, 622번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x가 정의역이라 보자. x의 범위가 좀 간단한 축약해서 여기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가 그럼 정의역이죠. 정의역이 요런데 얘가 x인데 x에서 뭐로 의 함수래요? x로 의 함수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 x는 뭐죠? 명칭을 얘기해봐요. x 뭐죠? 정의역이죠. 얘는 뭐죠? 공역이죠. 공역은 실제로 y 값이 아니고 대응될 수 있는 y의 범위인 거죠. 함수의 x 가로의 범위와 세로의 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그럼 가로와 세로가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 값의 범위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공간을 만드셔도 돼요. 정사각형의 모양인 거죠. 정사각형의 이 공간 내에 이 좌표 평면 중 일부 이만큼만 x는 얼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y 얼마?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 내에서 함수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누구? fx는 함수겠죠? 자, 얘의 뭐 어떻대요? 얘의 공역과 치역이 같대요. 자, 여기서 공역이 뭐였어요? y가 공역이었죠. 치역은 뭡니까? fx가 바로 뭡니까? 치역입니다. 치역은 뭐예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대응되는 y 그걸 점으로 찍은 이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역과 공역은 뭐예요?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대요? 치역과 공역이 같대요. 됐나요?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높이는 처음부터까지 직선 꼭 지나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함수가 되려면요 반드시 주어진 정의역은 모두 대응돼야 됩니다. 함수는 그래야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은 여기도 다 대응돼야 되죠. 여기도 다 대응돼야 되죠.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돼요? 꽉 차서 움직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기 위한 직선의 생김새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어디? 여기까지 빠지지 않고 시작하는 요 대각선의 직선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치역은 모든 정역을 다 포함시키고 모든 공역도 다 포함시키는 치역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형태 또는 어떤 것도 있을까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도 있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구하래요. 자, 단 A, B는 0이 아니래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네. 지금 두 개가 나올 수 있겠네. 맞아? 함수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 자,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구할 때 이 함수를 구할 때 방법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난다 해서 넣어서 A, B 연립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런 방법은 조금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얼마죠? 여기서까지 얼마 갔어요? 4 같고 여기서까지 얼마 갔어요? 4 같죠? 그럼 이 노란색 기울기가 얼마야? 1인 거지. 그래서 y는 fx로 할까요? fx는 x 플러스 b 꼴이죠. 얘가 몇 컴마 몇 지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는 3,3을 지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까요?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B가 얼마입니까? 0이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 문제? A, B는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겠네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fx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죠. 얼마 지난다? 3,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거 대입하겠습니다. y에는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1. x는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이거 맞아요? b가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래서 b에서 a 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요런 거. 요런 게 함수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알고 계시지? 자, 1대1 대응이 좀 중요하니까 여기 하나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634. 자, fx가 a의 x-2 플러스 4x-1 x는 2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마이너스 a의 x-2 플러스 x 플러스 5 x는 2 이상. 자, 이 함수가 뭐가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자,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결합된 겁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에 뭐가 같으면 공역과 시역까지 같은 함수가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돼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시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라 불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많이 나올 텐데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식이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대놓고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지난번에 문제 풀 때 얘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뭐다? 1대1 함수라는 뜻의 정의식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x가 다르면 그에 따른 뭐도 다르다는 얘기야. y 값도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또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요. 자, 요것도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y가 같으면 x도 같다. 이건 1대1 대응인 것 같은데? 1대1 함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 근데 얘도 1대1 함수예요. 어떻게 이게 증명될까요? 이거는 느낌 오잖아. x가 다르면 그에 따라 y도 다르다니까 1대1 함수 확실한데 얘도 1대1이래. 이게 뭘까? 맞춰봐. 이게 뭐야? y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거 1대1 아닌 것 같잖아. 근데 1대1 같다니까. 뭐야? 모르겠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네.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인데. 대우잖아. 윗명제 대우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우라 참이에요. 얘를 즉각적으로 해서 이렇게 직독해? 직접적으로 해서 이게 1대1이라는 생각은 좀 하기 어려워요. 얘가 확실하게 1대1이라는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얘 지금 뭐야 부정하고 역한 거잖아. 대우예요. 대우라서 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명심해도 잘 알겠죠? 이것도 1대1 함수라는 뜻입니다. 기준 뭐가 같으면? 공역과 척이 같으면 뭐가 된다?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굳이 같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겠죠. 이 함수도 무슨 함수예요? 1대1 대응 함수겠죠. x 하나당 y 하나씩밖에 없고 어떻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아무튼 얘는 뭐래요? 1대1 대응 함수래요. 그럼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 둘 다 뭘로 보여? 얘 무슨 함수로 보여? 일차함수. 1차함수로 보이죠? 직선 모양이에요. 직선 모양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여기 기준으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판단하려면 이 그래프가 변하는 이 순간에 전부터 찾아보세요. 2 집어넣어봐요. 아니 없어지네요. A가 2 집어넣으면 얼마죠? 7인가요? 밑에도 2 집어넣으면 7이죠. 아 우선 2,7에서 교점을 갖죠. 뭐 교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가 어때요? 그 남이는 그 점이 되는 거겠죠. 이 기준으로 이 미만의 뭘 그리래? 얘를 그리래. 이 초과는 이 이상은 뭘 그리래? 얘를 그리래. 됐어?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이 미만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나머지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얘도 양수여야 되는 거 맞아요?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예요. 그럼 얘 나머지 기울기도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울기에 뭐가 같아야 돼요? 두 함수에?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니까 기울기에 뭐가 같은데요? 부호가 같으면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를 우리가 한꺼번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제 기울기를 구해보자. 찾아보자. 얼마야? A 플러스 4인가요? 첫 번째 기울기. 뒤에 거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양수이다,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두 개 나눠서 풀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부호가 같으면 둘이 뭐하면? 곱하면 뭐예요? 양수다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부호가 같다라는 말을 한꺼번에 해주면 곱하면 뭐가 되면 돼요? 양수가 되면 둘 다 양일 때, 둘 다 음일 때가 한꺼번에 결정됩니다. 그럼 몇 차 부등식이 됐어요? 2차 부등식이 됐죠? 여기까지 맞아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부등호 방향에 따라 바깥쪽 사이를 결정하죠. 그러면 지금 거의 된 거야. 마이너스 4랑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걔 기준으로 부등식 만들면 되지. 단, 요 경우, 식쪽으로 했을 경우 바깥쪽이고 0쪽으로 했을 때 사이다를 맞추려면 이 부등식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뭐 있을 경우 한정입니까? 이 2차 부등식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바깥쪽이잖아.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이잖아. 그거 알지? 그랬을 경우에 어떨 때 이 2차 식을 전개했을 때 2차 식의 부호가 뭐일 경우에 한정해서 이게 맞냐고? 양수일 경우야. 조심해야 돼. 이건 바깥쪽으로 보이지? 마이너스 4랑 1일 때 아니라고. 지금 이거 전개하면 최고차에서 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죠. 마이너스 이거 진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뭐 해야 돼? 빼야 돼. 알겠어? 그러면 전개하면 2차 항의수 양수지. 뺀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준 상태 얘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올 범위가? 사이로 나오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초가 1 뭐가 됩니까?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가 돼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한 1대1은 이거 나중에 질문 나오면 그러죠. 계속 1대1 되면 항등함수라는 게 있죠. 항등함수는 뭐예요? 정의역을 넣었을 때 치역이 걔가 나오면 돼. 1 넣으면 얼마야? 치역이 1 나오면 돼요.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얼마면 돼? 1.
정의역이 1일 때 치역이 2. 이게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뭐죠? fx는 x가 항등함수가 되겠죠. 1 넣었을 때 1이고 2 넣었을 때 2고 이거 맞습니까? 얘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i라고도 가끔 불러요. 보통 문제에는 i라고 써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풀 때는 i라고 써서 풀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뭐죠? y는 a, y는 b. 이렇게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의 y값을 갖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 불러요? 상수함수라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 있지. x y축 있으면 여기 뭐 b 쭉 가는 함수를 뭐라 부른다? 상수함수. 얘를 뭐라 부른다? y는 x면 얘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만 무조건 항등함수는 아닙니다. 그냥 정의역 넣었을 때 같은 숫자가 우연히 잘 나오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같은 숫자가 계속 잘 나오죠? 그럼 걔는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치역이 다 y가 똑같거든, 정의역이랑. 근데 그렇지 않은 항등함수도 있을 수 있다. 정의역이 몇 개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정의역이 한 2개나 3개밖에 없어. 그 시기에 넣었더니 우연히 치역이 똑같이 나왔어. 그럼 그 함수는 항등함수인 거야. 알겠지? 자, 뭐 해볼까요? 643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많이 나오네요, 문제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다. 그 다음에 g는 뭐다? 상수함수다. 자, 그랬을 때 뭐 하래? f0 더하기 g5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인데 f10 더하기 g10을 구하래요. 너무 쉽네. f0은 얼마냐? 0이죠. 0에서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g5가 나오죠. 됐어요? 그럼 g5는 마이너스 5네요. f10은 얼마야? 10이겠죠. g10은 얼마죠? 마이너스 5겠죠. 왜냐면 상수함수니까 얘는 어떤 x를 더라도 y값이 똑같잖아요. 우리 더하니까 얼마 됩니까? 5가 되겠습니다. 얘는 좀 많이 쉬웠네요. 뭐 아무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서 숫자 때려넣어서 함수값 구하는 거랑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아마 여기서 함수 파트에서는 1대1 함수 그쪽 거기에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올 거고 함수의 개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열 조합 잘 못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순열 조합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배워두면 그냥 응용 문제보다 다른 단원의 응용 문제보다 더 쉽다고 봐요. 643번 답이 뭐예요? 5. 마이너스 2네? 그러면 8. 잘못 봤어, 문제. 마이너스 5라 했지, 내가.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자, 649.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잘 집어넣어서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F3이 6이래요. 얘 하나로 찾을 수 있는 걸 많이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기억, 니은, 디귿 보지 않더라도 맨 처음에 꼭 할 짓이 뭐냐? 이렇게 나온 문제 형태는 느낌 보이시죠? 뭐 이렇게 생긴 거 많습니다. 항상 시작은 1번 x, y의 모두 0대 1. 이건 기본으로 해서 f0 찾아야 돼요. 넣으면 돼. x, y는 0 넣어요. 0, 0 집어넣으면 f0 또는 f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f0이 얼마죠? 0이죠. 하나 찾았어요. f0은 얼마? 됐나요? 그 다음 f3은 6이니까
F 0, 1 넣어볼까? 그럼 F1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Xy 아무거나 그냥 0, 1 넣어도 돼. 1, 0 넣어도 되고 0, 1 넣어도 상관없어. 1, 0 넣어보자. 그러면 F1, F1 아무것도 안 나오네. 나오나? 1, 0 넣었지? 요거 맞아요? 근데 F0이 얼마였죠? 0이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F1은 F1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F3은 6 요거까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네. 그러면 0, 3 0, 3 얘는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가보자. 그러면 여기 기억 니은 덱에서 맞는 거 찾아보자. 우선 기억은 맞았죠? 이번엔 여기서 가이드를 줬어요. 얼마? F-3을 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랐으면 이제 보시면 돼요. 3이랑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네? 0 되잖아. 그럼 얘를 찾았으니까 F-3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3 마이너스 3 대 1. 그럼 얼마죠? F0 여기다 쓸게요. F0은 F3 더하기 F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F0이 얼마예요? 0. F3이 얼마죠? 6. 요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 F-3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됐나요?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디귿 F K X는 뭐랑 같대? K F X랑 같대? 요거 맞나? 자,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뭔 소리냐? X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K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값이 이런 꼴로 나온대요. 한번 확인해 볼까? 잘 봐. 그럼 요게 뭐가 되면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FEX를 한번 알아보자. FEX는 저기다가 Y에다 얼마 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FEX 되는 거 맞아? 그럼 FEX는 FX 더하기 F 얼마예요? X 맞아요? 그럼 EFX 맞죠? 그럼 FEX는 EFX 맞죠? 그러면 저기다가 다시 이번엔 FEX가 EFX인 걸 알았죠? 그러면 저기다가 Y에다가 EX를 넣어봐요. 그럼 F 몇 X예요? 3X죠. 얘는 FX 더하기 얼마예요? EFX죠. 이게 뭐라고? X 더하기 EX인 거예요 지금. 그럼 3X 맞죠? 그럼 얘가 FEX인 거야. FEX가 얼마야? EFX였잖아.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3? 요거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이 결과로 얘는 계속 어때요? 일치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넣어서 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652번. 이제 두 문제 정도 풀 겁니다. 자, 누집합 x가 1, 3, 5, 7, 9, 11 y가 2, 4, 6, 8, 10, 12 1대 x에서 y를 함수로 다음을 조건 맞추실 때 어떤 함수냐? 자, 이거 이제 내가 랜덤으로 찍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서 있으신 분, 네. 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 가를. 모르시나요? 안타깝네요. 아까 졸라게 설명했는데. 뭐야? 들었는데 기억 못했으면 적어놔. 어? 1대1 함수죠.
이렇게 달라요. 서로 똑같이 들어도. 이거 기억하는 사람 기억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난 못할래 라고. 아 몰라. 아 몰라는잖아. 이걸 알아야 문제 푸는데 신기해. 그러니까 못 듣는 것도 신기해. 자 됐죠? 그 뭐하라는 얘기? 아 fx의 x를 구하래. 그럼 뭐하라는 얘기? 대응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래? 1대1 함수래. 1대1 함수. 얘 없이 1대1 함수일 때 함수의 개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살짝 연습 좀 해볼게요. 제발 정해주면 머리에 좀 집어넣으라고. 머릿속 적던지.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세 번째 상등 함수의 개수. 네 번째 의 개수. 그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도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 수능 종합평가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 하나 더 있어요. 얘도 우선 기본방 먼저 가겠습니다. 기본방.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는 뭐야? 이렇게 한 곳에 여러 x가 한 곳에 y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막 선택해도 되거든요. 자, 이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 알아볼게요.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몰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되냐? 1이 선택할 게 몇 개죠? 맞습니까? 2가 선택할 게 3개. 3도 3개. 중복 선택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뭐 하시면 3 곱하기 3이라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원래 나중에 확통을 외우면 쟤를 중복 순열이라고 그러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래요. 그 다음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이렇게 몰빵되면 안 되죠. 누가 하나를 차지했으면 다른 애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이 선택할 게 몇 개예요? 처음에 3개를 선택할 수 있죠. 3가지. 2가 선택할 것은 몇 개죠? 1이 선택할 걸 제외한 2가지예요. 3이 선택할 건 얘네 둘이 선택한 나머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3, 2, 1입니다. 얘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뭐라 부르죠? 뭐라 부르죠? 순열이라 부릅니다. 3팩이에요. 됐나요? 1대1 함수는 순열입니다. 3팩입니다. 3팩. 맞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 없죠, 여기는. 그러면 공역을 수정할게요. 이게 같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항등함수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몇 개? 항등함수는 항상 한 개입니다. 상수함수. 하나의 숫자를 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1을 다 선택하는 경우 하나, 2를 다 선택하는 경우 둘, 3을 다 선택하는 경우 3가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2. 공역의 개수가 뭐예요? 함수의 개수예요. 상수함수. 그래서 여기서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또 좀 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하나를 더 응용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기보다는 어려워서 중요. 자, 요거는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식이 아닙니다.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식은 뭐였죠? 이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식이에요. 달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x가 다르면 y도 달라. 그럼 하나씩 대응시켜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x가 크면 그에 따른 y도 커져 라는 뜻입니다. 뭐
함수 느낌을 따지면 증가함수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이걸 함수의 개수에 적용하려면 자, 부등식으로 나왔을 경우입니다. 해볼게요. 요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우선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얘다. 왜 얘가 되는지를 이제 키워드가 나올 거거든. 수빈아? 네. 너도 그렇게 다른 데서 갔어? 이게 이제 키워드가 나올 건데 그 키워드가 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개념을 아세요. 아시겠죠? 이 순열 정도는 순열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알아. 얘 3개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2개밖에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부등식은. 잘 보세요. 정의역은 무조건 하나씩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총 몇 개를 선택합니까? 1부터 8까지 4부터 8까지 총 몇 개를 선택하게 돼요? 3개를 선택하게 되겠죠. 3개를 선택하게 될 건데 잘 보십시오. x가 클수록 큰 y 값을 선택해줘야 된대요. 내가 3개를 선택하는데 첫째, 같은 걸 선택할 수는 없죠. 맞아요. 둘째, 선택하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택하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 안 오고 화살표를 누가 찍었다고 생각 안 하고 비밀 투표를 해볼게. 남녀 짝짓기인데 비밀 투표를 했어. 그거 뭐지? 나는 솔로인데 남셋 여자 하나 둘셋넷 5명이 이제 아주 불리한 상태인데 남자 둘이 탈락했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선택했는지 비밀이야. 근데 비밀인데 위에 조건을 줬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자 3명이 5, 7, 8번 여자가 선택을 받았어. 됐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5, 7, 8 선택 받았어요. 그럼 누가 선택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밀 투표가 아니었던 거죠. 나는 솔로에서 자 비밀 투표입니다. 누가 뽑힌지 누가 직접 찍진 않을게요. 단 이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겐. 그러면 누가 누구 찍었는지 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5번은 누가 찍었어? 1번에 찍은 거지. 7번은 2번에 찍은 거고 3번은 8번에 찍은지 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결정된 거예요. 순서라는 건 얘네들 누가 찍었는지 섞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구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끝이에요. 그걸 뭐라 부르죠? 그쪽 개념으로 순열과 조합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5개 중 3개 뽑으면 되니까 그걸 뭐라 불러?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 C. 네, 조합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얘는 조합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합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조합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조합만 기억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냥 조합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헷갈릴 때가 생겨요. 잠깐만. 5개 중에 3개 뽑아야 돼. 3개 중에 5개 뽑아야 돼. 아니 3개 중에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 헷갈리는 순간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예를 기억해야 돼. 왜 조합인 건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왜 조합인지 알겠지? 분명히 얘네 셋은 다른 3개를 뽑긴 뽑아야 돼. 근데 뽑는 순간 이미 누가 누굴 뽑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 이야기는 결국 뽑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라는 이유까지 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응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왜냐면 바로 되는 느낌은 아니잖아. 이런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해시켜준 거라고. 이해했으면 확실하게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알겠지? 조합이랑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지. 대신 푸는 방법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 무조건 5C3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무조건 중간수죠. 그죠? 이렇게 직선이면 직선이면 계속 증가하는. 그쵸? x가 크면 y가 크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죠. 뭐 곡선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는 증가함수. 근데 이거를 증가함수라고 이제 개수 갈 때 증가함수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얘는 부등식이고 조합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만약 부등호 이랬어. 이거 조합이 아니야. 저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감소함수네. 자,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구하는 방법이 조합이 아니야. 얘도 조합인 거야. 어쨌든 또 비밀 투표할게요. 확성기로 비밀 투표하겠습니다 하잖아. 이번에 남자 선택하겠습니다 3명. 누가 선택할지 모릅니다 하는데 다 누구 뽑았어? 얘 누가 뽑았어? 3번이 얘 뽑은 거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기억해라잉. 중요하다. 자, 아무튼 함수의 개수 그냥 한꺼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함수의 개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3번 아까 있었죠? 그래서 잠깐 지웠어요. 3, 4, 5 5가지가 있네요. 그죠? 5번이네요. 그죠? 원래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중요하죠. 5번이 뭐가 5번? 아까 3, 4 있었잖아. 내가 지웠어. 항등함수나 상수함수. 그래서 함수의 개수의 종류가 여기 응용 버전까지 가면 5개라고. 알겠지? 원래 나중에 가면 더 있어.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주복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확통을 하게 되면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아무튼 얘가 1대1 함수인데 얘네들의 함수값은 뭐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막 머리로 써서 하지 말고요. 이 주머니 만드세요. 주머니 만든 다음에 1, 3, 5, 7, 9, 11,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해? 이미 넌 내가 찍었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찜한 애들은 그냥 이미 빼박이니까 나머지에서 골라 이거지. 얘네들 내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내에서 1대1 함수에 맞추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끼리 무엇 하면 돼요? 순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수 맞는지 보자. 어떨 때 정의역 취업 개수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팩토리얼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4, 3, 2, 1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24년? 개념을 익히면 이렇게 쉬워요. 어렵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함수 개수 맨날 보면 여기 너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 순열조합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개념만 정확하면 순열조합이 완전 이게 쉬운 단원이에요.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전 순열조합이 제일 쉬워요. 개인적으로. 자, 656으로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저희 깔끔하게 집에 갈 거예요. 자, x는 이제 눈이 번쩍 뜨이죠. 1 최고의 동기고요. 네. 이거만 하고 집에 갈 거예요. 대학 뭐 얘기 100번 해봤자 이거 하고 집에 갈 거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만 하고 하나씩 계속 늘려볼까? 그러면 계속 이거만 하고 잠깐 하나만 더 해놔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 끝날 것 같지 끝나지 않는. 자, 아무튼 이래요. 주머니 만들어. 여기 5개짜리 주머니 얘는 맞네. 이만큼 만들까? 1, 2, 3, 4, 5 1, 2, 3, 4, 5, 6, 7, 8, 9 X, Y. 자, 가는 뭐야? F3은 하래. 찡 정해졌네요. 됐죠? 그럼 나는 뭐래요? 그냥 이거 그냥 고급 단어 쓰시면 돼요. 나는 뭐래요? 조합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키워드를 아까 얘기했잖아. 조합이란 키워드입니다. 이건 부등호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나 저렇게 가나 상관없는 거 아시겠죠? 어쨌든 조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선 하나 걷지. 한 놈이 내가 선빵했어. 나 4번 찍었어.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얘기한 거죠. 조합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해놓은 상태가 이게 경계선인 거야. 약간 이렇게 약간 경계선을 준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되네? 작은 놈일수록 뭘 뽑아야 돼? 큰 걸 뽑아야 되고 큰 걸수록 뭘 뽑아야 돼? 작은 걸 뽑아야 되죠.
그러면 3이 4를 선택했으니 1과 2는 무엇을 뽑아야 됩니까? 4 초과죠. 5 이상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뽑아야 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얘네 셋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나눠서 조합인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얘부터 하면 1, 2는 4, 2, 3, 4, 5 5개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 5C 맞습니까? 그 다음에 4, 5는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 선택. 몇 C? 2? 3C2 맞습니까? 얘들 곱해요 더해요? 누가 더워? 더워? 더운 거지? 곱해야죠. 당연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정도는 곱하고 더하는 부분은 원래 수녀적으로 배웠으면 진짜 그냥 거의 1 더하기 2 할 거야, 1 곱하기 2 할 거야 이 수준이다. 당연히 곱해야죠.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황인데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아니잖아. 이 경우이고 이 경우잖아요. 곱하셔야 돼. 당연히. 얼마야? 10 곱하기 얼마야? 3. 얼마 되겠습니까? 30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문제도 어려워서 못 풀잖아요. 근데 푸는 방법이 이렇게 쉽다고요.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대신 이렇게 쉬워지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등식이 나왔을 때 조합인 이유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특히 제가 이거는 이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 라는 것들은 진짜 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그냥 얘기해줘도 딱딱딱 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건 이유를 모르면 할 때마다 뭔지 까먹어 자꾸. 산술기하 평균도 내가 얘기했던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합인 경우도 부등식 따랐을 때 조합은 이유를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적어요. 한 50문제 조금 넘는 정도라 50문제가 안 되네요. 여러분 많이 할 거 없어요. 대신 똑바로 풀어보세요. 다 생각해서 문제수 40몇 문제밖에 안 되거든. 이거를 내가 시간을 재서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내가 집중해서 얼마나 했는지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 됐으니까 제발 이거 좀 제대로 풀어봐. 토요일에 내가 기대한다. 이 과제도 안 했으면 진짜 내가 토요일에 남기고 자시고 내가 진짜 왕왕왕왕 막 짖는다. 알겠지? 수고했습니다. 좀 많이 끝났는데 갑시다. 할 거 다 했어요. 이 영상은 오늘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봤기 때문에